안녕하십니까.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건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일 때 통행 제한으로 인적이 끊긴 뉴욕의 거리를 보며 오래전에 읽은 아놀드 토인비의 책 서양 문명과 오늘의 시험, 즉 The Present Day Experiment in Western Civilization, 그 책의 첫머리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 제게는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개발이 결국 핵폭탄의 발사로 이어져 그 피해를 입은 뉴욕이 파괴된 후를 예상한 도시 풍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화를 미리 막기 위하여는 창조적 소수자, Creative Minority의 참여와 결단이 절실하다는 결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역사학자 예상치고서는 너무 구체적이고 지나치다고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나 그의 예측은 바로 새로운 파괴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도시의 길거리 모습이 토인비의 예측과 흡사하게 맞춰지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크게 보는 사람들은 인류사적 대재앙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무너지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조화가 무너지면 첫째, 대규모 전쟁, 둘째, 광범위한 전염병의 창궐, 셋째, 참혹한 자연재해의 발생 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또는 지구적인 재앙으로 확산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것이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 가장 적합한 상태라고 일단 정의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요사이 많이 언급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도 넓게 보면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모두를 배려하고 성찰하는 깊은 인성과 자기 절제를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생활의 발전을 제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700년대 중반 이후의 즉 1차 산업혁명 이후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근대화, 산업화 또는 서양화라고 하는 이 발전의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죠. 물론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고 예측 가능해지고 안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발전의 제어 장치가 없어진 인간은 끝없이 발전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꾸며 경쟁적으로 선두의 위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이에 우리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손댈 수 없는 절대가치로 내세워 경쟁과 속도를 부추기며 근대화의 이념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빈부의 차이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국민 총생산지수, 즉 GNP의 차이보다는 국민 총행복지수, 즉 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히말라야 산중의 작은 나라가 국가 목표를 여기에 두고 있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나라는 코로나19 감염 걱정도 없는 나라이겠죠. 근대화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편의성과 속도가 최적의 상태를 벗어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비행기를 생각해 보죠. 거대한 비행기가
초고속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질병도 그렇게 빠르게 대규모로 전파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빠른 속도와 비행기 대규모화는 역설적으로 시장성을 잃게까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만드는 에어버스라는 큰 비행기는 스스로 그 생산을 중단하기로 하고 중형 비행기로 생산 종목을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직 시장성만을 따진 결과입니다만 비행기 생산의 경종을 알린 것이기도 하겠죠. 대규모로 승객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비행기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최근 집 밖에 나오는 것을 자제하면서 자동차 사용도 줄어들어 맑은 하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를 생활화하면 맑은 하늘과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기의 도움으로 우리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전기 없이는 잠시도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죽하면 지난번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할 때 알파고를 이기는 방법은 전원 스위치를 빼면 된다는 농담이 나왔겠습니까? 곧 더운 여름이 오면 냉방기 사용이 급증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고 미리 경고합니다만 자기 집 속만 시원하다고 밖으로 더위를 빼내면 밖은 더 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오존층이 파괴되면 우리는 과연 창조 질서의 보존과 완성을 약속할 수가 있을까요? 전력 수요를 늘리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늘리자는 의견이 강하게 세를 얻고 있습니다만 이는 화석연료를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만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지역을 넘어 다른 나라로까지 퍼지는 것은 몇 년 전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가장 값싸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발전소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전입니다. 절전을 생활화하게 될수록 우리는 돈 안 들이고 발전소를 더 지어가는 것이 됩니다. 사계절에 맞춰 여름엔 덥게 겨울엔 춥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죠. 이러한 절제는 곧 절전으로 이어지고 바로 돈 안 들이고 짓는 발전소의 건설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 중에는 식욕도 있습니다. 점점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서 동물들을 마음대로 사육하고 잡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닭은 A4 용지 한 장 크기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먹고 자라다가 때가 되면 치킨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참 끔찍하다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나 돼지들이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짐승들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그 근처의 짐승들이 산채로 땅에 묻히는 것을 볼 때였습니다. 원래 인간과 짐승은 사는 지역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어서 짐승이 균의 숙주가 되어도 그렇게 빨리 옮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이한 식욕이 끝이 없이 뻗어나가 박쥐까지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인수 공통의 바이러스는 이래서 더 퍼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애완견을 끼고 다니다가 같이 자기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 개가 참 측은하게 보였습니다. 그 개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개는 따로 나가서 자야겠죠.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최적의 상태가 무너진 이러한 예들은 아마도 인간들이 절제하면 할수록 서서히는 바뀌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무너진 기후의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복원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이 힘과 노력만으로 가능할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태계의 파괴는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근대화에 따른 현대문명에 대한 자연의 반경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대규모 전염병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근대화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는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 조절 능력을 망각한 바벨탑이 가능하리라고 믿은 우리들이 아니었던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됩니다. 울리히 백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강조한 위험 사회와 반성적 또는 성찰적 근대화라는 얘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세 가지, 즉 현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제어 불가능성, 둘째, 발전에 매몰되어 거기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무시하는 것, 셋째,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 등에 대하여 고찰을 합니다. 반성적 근대화란 근대 산업사회로부터 발생하여 지구적 규모로 미치는 부작용에 근대 국가와 사회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살핀 것입니다. 근대 산업혁명의 시작으로부터 위험은 잠복된 전제 요인이 있으며 이는 발전하면 할수록 더 큰 위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고에서 보듯 또 우리가 겪은 성수대교의 붕괴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 화재 등이 바로 근대화라는 발전 과정에서 크게 일어난 사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근대화라는 발전의 그늘에 우리는 몰랐거나 무시해왔던 위험은 이전 사회에 비하여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위험들은 사회적 또는 국가적 위험 부담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빈부의 격차처럼 불균등하게 떠안는 것, 이 또한 근대적 발전을 절대가치로 삼아온 근대 산업사회가 되돌아볼 일입니다. 반성적 근대화는 과연 무비판적으로 달려온 근대화의 잠재적이고 부수적인 위험의 깊은 내용을 우리는 과연 성찰하며 살아왔는가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최적 상태를 향하여 반성하며 절제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절제의 지향점은 창조 질서의 보존과 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과 같이 하려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질책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반성하고 성찰하여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길 교우들이 반갑게 만나지는 못하도 이렇게 영적 교류와 성찰의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 박멸하기 위해 초조해하기보다는 거기에 맞춰가며 살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가지면은 안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